마켓무버입니다. 트럼프 2기 내각에 대한 윤곽이 모두 공개가 됐습니다. 경제 사령탑들이 누가 될지도 모두 공개가 됐는데요. 투자자 입장에서는 가장 신경 쓸 수밖에 없었던 재무장관과 상무장관의 인사가 공개됐습니다. 재무장관으로는 스캇 베센트, 상무장관으로는 하워드 러트닉이 내정됐는데 스캇 베센트는 헤지펀드 출신, 러트닉은 투자은행 출신입니다. 모두 월가 출신이고요. 그동안의 발언을 봤을 때 관세에 적극적이고 친가상화폐다라는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워드 러트닉 지명자의 경우에는 스스로를 가상화폐 전도사라고 부르면서 가상화폐에 원래 좀 부정적이었던 트럼프의 마음을 돌린 인물로도 잘 알려져 있습니다. 스캇 베센트는 트럼프 당선인의 핵심 경제 고문으로도 잘 알려져 있는데요. 관세에 대해서 수입 증대 및 미국의 전략사업 보호 도구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이 하워드 러트닉 지명자보다는 비교적 온건파적인 인물이라는 또 분석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시장에서는 경제 정책을 포괄적으로 책임질 재무장관이 비교적 온건파라는 점에 안도하기도 했는데요. 다음 장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베센트 같은 경우에는 관세를 점진적으로 부과하는 방안을 앞으로 트럼프 대통령에게 제언할 것이다라고 이야기하면서 관세와 물가 그리고 주식시장의 균형을 감안할 가능성이 있는 인물이다라는 평가도 받아가고 있습니다. 베센트의 경우 또 트럼프에게 333 정책을 제안한 것으로도 알려졌는데요. 일단 가장 큰 골자가 예산 적자를 오는 2028년까지 GDP 대비 3%가량 축소하겠다라는 겁니다. 예산 적자를 축소하겠다라는 내용에서 볼 수 있듯이 앞으로의 국채금리 발행 규모가 그렇게 크지는 않을 것이다라는 전망이 나오면서 우리 증시에는 전반적으로 호재로 읽히고 있는 상황입니다. 또한 규제 완화를 통한 GDP 성장률 3%를 달성하고 석유 생산의 하루 300만 배럴 증대 역시 함께 정책으로 내놓은 상황입니다. 이에 따라서 우리는 이제 트럼프 내각 2기에 맞서서 어떤 키워드를 살펴봐야 할지도 주목해봐야 할 텐데요. 신영증권에서는 앞으로 친삼총사와 반삼총사로 크게 나뉠 것이다라고 했습니다. 친삼총사로는 관세와 화석 연료, 가상자산, 반삼총사로는 중국과 ESG, 이민을 꼽고 있는데요. 앞으로 친삼총사와 반삼총사에 따라서 앞으로의 주가 흐름도 크게 다르게 나타날 것이다라는 분석을 제기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4년의 향후 흐름, 친삼총사에 따라서 달라질 것이라는 전망과 함께 앞으로의 수혜 업종과 투자 전략도 달라지게 될 텐데요. 앞으로 또 베센트의 효과가 우리 증시에 어떤 영향을 줄지도 함께 살펴보시면 좋겠습니다. 마켓무버 전해드렸습니다. 네, 이어서 오늘 시장에서 움직이고 있는 기업들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로는 LS 마린솔루션 박수원 대표님께서 가지고 오셨습니다. 오늘 좀 장중 변동성이 컸네요. 어떻게 보십니까? 네, 어제부터 좀 크게 움직이기 좀 시작했는데 미국 쪽에서 지금 이제 트럼프 일기 때 한번 이 해저 케이블 관련된 이슈가 좀 있었습니다. 그 부분들이 실제로 투자도 많이 이루어졌고요, 미국 쪽에서. 그러면서 회선을 이제 미국에서 이제 괌이라든가 하와이라든가 그리고 그걸 이어서 일본이라든가 이렇게 해서 케이블들이 연결되는 거죠. 우리나라에도 좀 들어와 있고 이렇듯이 동남아 쪽이라든가 우리나라를 비롯해서 지금 통신 케이블을 계속해서 투자를 확대할 가능성이 좀 높다라는 얘기가 좀 미국 시장에서 좀 나와주고 있어서 그 부분들이 어제부터 좀 움직이기 시작했죠. 그러면서 오늘도 큰 상승을 보여줬지만 일부 차익 실현 매도 물량이 좀 나오면서 윗꼬리는 좀 크게 다 양봉이긴 합니다만 크게 제가 봤을 때는 걱정할 필요는 없다라고 보이고요. 거래량도 그전에 볼 수 없는 그야말로 강력한 퍼포먼스를 보여주고 있다라고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아무튼 LS 마린솔루션 같은 경우에는 원래 LS 그룹주가 아니었죠. 원래는 KT 서브마린이라는 회사였는데 KT 계열사로 있을 때는 실적이 그렇게 그닥 뭐라고 해야 되나 꾸준하게 뭔가 이루어지는 흐름들은 아니었는데 지금 LS 그룹으로 편입됨으로 인해서 실적이 많이 좀 변화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특히나 매출이 크게 증가하는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어서 충분히 LS 그룹 안에서의 시너지 효과가 상당히 좀 크게 일어날 수 있다는 거죠. 오늘도 좀 내용들 보시면 아시겠지만 전남 해상풍력 1단지 해저 케이블 시공이 완료되었다는 얘기가 나왔습니다. 이게 지금 현재 2단, 3단까지 가고 이게 지금 현재 2035년까지 해상풍력 발전 이제 8.2기가와트까지 만드는 대형 프로젝트입니다.
전 세계에서 8.2기가와트까지 만드는 대형 프로젝트는 풍력 발전에 있어서는 없습니다. 예, 그 정도로 정말 그 아주 큰 프로젝트라고 좀 보시면 되고 이 부분을 지금 현재 동사가 지금 풍력에서 만들어진 전기를 육상으로 이동하는데 쓸 수 있는 전력 케이블 사업을 현재 지금 이제 시공하고 유지 보수를 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아무튼 이런 부분들을 통해서 계속해서 성장 가능성, 성장과 거기에 따른 실적 또한 상당히 좀 많은 변화를 보여줄 가능성이 좀 높다라는 부분들에 있어서 또 그리고 계열사들 보면 LS 에코 에너지라고 있어요. 이 LS 에코 에너지 같은 경우에는 이쪽에도 원래 이제 뭐 해저 케이블 쪽을 했었는데 우리가 일반적으로 해저 케이블 하면 뭐 통신 쪽도 있고 전력 케이블도 있죠. 이 두 가지로 좀 볼 수가 있는데 뭐 LS 에코 에너지 같은 경우에는 아예 중간 지주사로서 동남아 쪽, 특히나 베트남을 기준해서 동남아 쪽에서 전력을 만들어서 뭐 전력이라든가 통신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을 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걸 시공을 누가 하냐? 시공은 LS 마린 솔루션이 한다라는 거죠. 뭐 이렇게 다 연결이 되어 있기 때문에 앞으로의 LS 마린 솔루션이 LS 그룹에서의 성장성에 대해서 우리가 기대해보고 관심을 분명 가져야 될 종목이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LS 마린 솔루션 최근 들어서 움직임이 나오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주목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어서 두 번째 기업으로 바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람 테크놀로지인데 오늘 1% 가깝게 상승세 27,700원대에서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큰 움직임을 보여주지는 못한 기업인데 이 기업을 박성실 파트너님께서는 왜 보고 계신 걸까요? 제가 이제 지난주였죠. 이 뇌신경과학 스타트업인 뉴럴링크가 캐나다에서도 이제 뇌에 칩을 이식하는 이제 임상 시험을 이제 승인받았다라는 소식에 이 관련주, 즉 이 신경망 처리 장치를 이제 개발했던 관련주가 오늘 상승력이 이제 그때부터 계속 나오고 있는 상황인데 그때 제가 링크 제니시스를 언급을 드렸습니다. 오늘 지금 상한가를 기록했는데 투자하신 분들 축하드리고요. 그 후발로 또 움직일 수 있는 종목이 자람 테크놀로지가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 시스템 반도체 설계 및 제조 업체인데 이게 통신 반도체를 설계하는 팹리스 업체입니다. 그래서 이번에 뭐 자율주행이나 드론 이런 음성 인식 뭐 이런 쪽으로도 좀 활용할 수 있는 반도체를 만들어낼 수 있고 또 작년에 이미 이제 이 신경망 처리 장치 등 인간의 뇌구조처럼 이 병렬 형태의 연산 방식을 모방한 이 뉴럴 모픽 반도체 개발을 작년에 완료를 했어요. 그래서 8월에 칩을 만들고 11월까지 그 관련 이제 그런 테스트를 다 거친 상황이 있기 때문에 아무래도 이제 이미 이제 반도체를 뉴로모픽 반도체를 이제 개발을 완료해서 후발로 움직일 수 있는 여력이 충분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특히 이제 이 팹리스나 이 신경망 처리 장치 이제 관련 종목들은 좀 적자 구조가 상당히 많아요. 근데 이 자람 테크놀로지 같은 경우에는 소규모 흑자를 지속적으로 기록을 하고 있는 그런 업체 중에 하나이고 재무 구조가 링크 제니시스랑 거의 비슷합니다. 그래서 후발로 충분히 움직일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또 주가 또한 최근에 많이 내려와서 지금 바닥권을 형성하고 있어요. 그래서 여기서 이제 본격적인 시세 상승력을 단기적으로 한번 강하게 뿜어내줄 수 있는 여력도 존재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지금 27,000원대 요 구간에서 여러분들이 이제 분할로 쭉 모아가시고요. 며칠 안에 이제 시세가 눌리지 않는다면 이제 반등이 나올 수 있는 가능성이 존재하는데 시세가 강하게 나오게 된다면 32,000원 정도 자리까지는 스트레이트로 찍어줄 수 있는 여력이 존재합니다. 그래서 여기까지 일단 단기적으로 바라보시고 혹여 이 자리를 돌파 안착한다면 38,000원 정도 자리까지 추가적인 시세도 노려보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의료 AI 쪽의 최근 시장에서 또 핫한 업종으로 다시 한번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자람 테크놀로지 계속해서 주가 따라가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어서 세 번째 기업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레인보우 로보틱스입니다. 오늘 14만 원대를 넘어서면서 현재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레인보우 로보틱스는 기관 투자자들의 수급이 계속해서 들어오고 있습니다. 13거래 연속 매수세가 들어오고 있는 상황인데요. 박수원 대표님께서 가지고 오셨습니다. 로봇 쪽 어떻게 보십니까? 네, 로봇주들에 대해서는 좀 긍정적으로 좀 판단하고 있고요. 아무래도 로봇에 대해서는 그 수요가 시간이 지날수록 커지고 있다라고 좀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아무튼 레인보우 로보틱스가 지금 당장은 어떤 뭐 수익을 만드는 구조는 아니에요. 지금 현재 서비스 관련된 로봇을 생산하기도 했었고, 그리고 이족 보행을 할 수 있는 휴머노이드 로봇 또한 기술력을 좀 가지고 있고, 거기다가 지금 현재는
뭐 산업용 로봇까지 진출했고 그리고 방위 산업까지도 동사가 그 부분에 대한 기술력을 또 가지고 있습니다. 그만큼 처음에 레인보우 로보틱스가 카이스트랑 MIT 출신 분들이 모여가지고 만든 회사였는데 제가 이 회사를 16,000원대부터 상당히 좀 관심 있게 보고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당장에 어떤 뭐 실적이 나올 만한 회사는 아닌데 워낙 기술력이 뛰어난 엔지니어들이 많이 모인 회사다 보니까 한 번은 크게 뭔가 우리나라에서 로봇 관련해서는 획을 크게 끌 것이다라고 판단했는데 그리고 삼성전자가 인수했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하고 있었어요. 근데 그게 진짜 뭐 과거 일이긴 합니다만 진짜 그 인수 얘기가 나와가지고 저도 깜짝 놀랐습니다. 저도 한번 그런 생각을 해본 적이 있었는데 아무튼 그런 부분들에 있어서 뭐 삼성전자가 재무적 투자 FI가 되어준다면 너무나 좋은 거죠. 그런 부분들에 있어서 레인보우가 지금 현재 자본만 지금 1,300억입니다. 거기다 부채 비율도 상당히 낮고요. 지금 당장 어떤 매출은 조금씩 좋아지고는 있지만 그렇다고 해서 영업이익이 플러스가 나는 회사는 아니에요. 하지만 앞으로의 미래 가능성과 그리고 삼성전자와의 어떤 시너지 효과를 우리가 좀 생각을 해본다면 분명 우리나라에서 정말 기술적으로는 가장 탑픽의 탑티어는 레인보우 로보틱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레인보우 로보틱스에 대해서는 지금 현재도 계속 관심을 가져야 되고 그리고 또 간밤에 또 머스크가 F-35 사람이 들어가서 운전할 수 있는 비행기를 만드는 멍충이들이라는 표현을 쓰기도 했는데 그만큼 지금 드론에 대한 관심도도 상당히 좀 높다 보니까 그 부분 또한 동사가 충분히 그런 부분으로도 확장해 나갈 수 있는 영역이 된다라고 저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레인보우 로보틱스 많은 투자자분들 관심을 좀 가져야 될 시점이라고 말씀드립니다. 네, 돗자리를 까셔야겠어요. 그죠? 네, 레인보우 로보틱스 만나보고 왔습니다. 특히나 로봇주들의 움직임이 최근에 심상치 않더라고요. 주가 자체에 대한 좀 기대감이 있습니다. 특히나 수급이 잘 들어오고 있는 기업이고요. 계속해서 레인보우 로보틱스 계속해서 주가 흐름 따라가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마지막 기업으로 옮겨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도화 엔지니어링입니다. 1.4% 넘게 상승세 7,000원대에서 현재 거래가 되고 있는데 박정식 파트너님께서는 이 기업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네, 우크라이나 재건 이슈로 한번 건드려 볼까 하는데요. 네. 최근에 이제 우크라이나 재건 이슈가 지속적으로 불거지고 있습니다. 맞아요. 매주. 이번에도 이제 국가안보보좌관으로 이제 지명된 이 마이크 왈츠 미국 하원 의원이 이제 인터뷰를 통해서 트럼프 당선인의 이제 우크라이나 전쟁 조기 종결 의지를 재확인시켜줬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제 다시 한번 상승력이 나왔는데 오늘 특히 강력하게 상승력이 나오는 종목이 이제 대동이라는 이제 농기계 업체죠. 이미 제가 여러분들한테 저번에 한번 언급을 해주셨어요. 11월 12일 날 또 이제 언급을 해줬는데 그때 이후로 9,000원에서 12,000원대까지 상승력이 나왔어요. 그래서 최근에는 이렇게 좀 새롭게 부각을 받는 종목들이 좀 강한 상승 흐름을 보이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이런 도화 엔지니어링 같은 이렇게 엔지니어링 회사들이 후발로 또 부각을 받을 수 있는 여력도 존재할 것 같아서 일단 여러분들께 소개를 드리려고 하고 있고요. 일단 이제 도화 엔지니어링 같은 경우에는 우크라이나 전쟁 전에 이미 이제 우크라이나 도로국이 발주한 이 TF 오데사 구간의 도로 재건 감리 사업을 계약을 했던 전력이 있습니다. 물론 이제 전쟁이 발발하면서 멈췄지만 그래서 만약에 다시 한번 이제 우크라이나 재건 사업이 진행될 경우 도화 엔지니어링이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가능성이 존재하기 때문에 아무래도 이제 엔지니어링 이제 탑픽으로 꼽는다면 이제 도화 엔지니어링이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 최근 이제 건설 사업 관리를 하고 있는 회사죠. 한미 글로벌이 또 급등력이 나왔던 전력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쪽이 지금 상승력이 나오는 거 보니까 조만간 이제 엔지니어링 쪽도 부각받을 수 있는 가능성이 높고 차트상 보더라도 이제 지난 이제 11월 6일부터 양봉에 좀 거래량이 강력하게 붙는 것이 보여지죠. 주가는 크게 움직이지 못하고 있는 형국인데 그렇기 때문에 지금 매수력이 조금 더 우위적으로 좀 유입이 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가격 7,090원 이하로 여러분들이 분할로 한번 접근을 해볼 필요성이 있을 것 같고요. 최근에 주가가 좀 이렇게 월봉상 흐름을 보면 좀 눌렸던 측면이 있기 때문에 단기적으로 상승력이 나타난다면 빠르게 8,100원 정도 자리까지는 찍어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기까지 일단 단기적으로 바라보시고 시세가 조금 더 강하게 나오게 된다면 9,100원 정도 자리까지 조금 더 바라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도화 엔지니어링 만나보고 왔습니다. 네, 지금까지 두 분과 함께 이야기 나눠보고 왔습니다. 고맙습니다.